자, 바지 원형 가봉한 거거든요. 지금 이 바디는 지금 20대 여성의 표준 바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즈 코리아에서 200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의 그 사이즈 데이터를 표준으로 만들어진 바디예요. 그래서 이 바디는 지금 그렇고요. 지금 가봉할 때에는 이제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측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계측할 때는 계측 자료가 지금 카페에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측할 때는 정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식사 전 후인지 그거를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크 사항들이 가봉할 때도 같은 상황이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밥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의 허리 차이가 1에서 2cm 정도 나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은 후인지 밥을 먹은 전인지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하고 허리 둘레가.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측하실 때는 여유분 없이 그냥 계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측하실 때 날씬하신 분들은 이 허리 둘레선에 가장 가는 부분이 만져지거든요. 근데 안 만져지시는 분들이 그 기혼 여성들은 많아요. 특히 복부가 비만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의 허리 둘레선은 피험자, 그러니까 계측을 당하는 사람 허리 부분이 어딘지 체크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갈비뼈 제일 마지막 갈비뼈와 여기 엉치뼈 있죠. 이 부분에 그 부분의 중간이 뼈가 하나도 없어요. 옆선 쪽에 보면 거기가 허리둘레선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고무줄을 하나 이렇게 묶어놓고 허리둘레선을 계측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둘레선은 그렇게 해서 제일 잘록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선은 엉덩이의 최대 돌출점이에요. 여기 엉덩이의 최대 돌출점을 찾아서 수평으로 재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여기 앞에 복부가 나오신 분들은 복부까지 같이 계측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기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복부가 만약에 나오신 분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약간 도톰한 그 종이라든지 셀로판지라든지 안 그러면 잡지책 깍대기 있잖아요. 안 그러면 머메이드지 조금 도톰한 거 그거를 앞에다 이렇게 대놓고 지금 보시면 복부가 나온 부분하고 이 엉덩이 최대 돌출점의 길이 차이가 나요. 여기가 그래서 한 15에서 17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재시면 들어간 부분을 재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도톰한 종이로 이렇게 놓고 계측을 엉덩이 최대 돌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으로 재셔야 됩니다. 수평 유지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나온 이 부분까지 다 계측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계측할 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누드로 여유분 없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그 바지 길이는 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변형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허리 둘레선에서 피트전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여기 맞음새가 중요하거든요. 스커트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하체라서 스커트도 같은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피트전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시면 되고 그래서 허리 둘레선과 엉덩이 둘레선을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원형 패턴을 뜨면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지금 보시면 자 패턴 그리실 때 이 지금 가봉이 지금 바지가 하나지만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잘 보시고 가끔가다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기는 계시던데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패턴도 그렇고 이 가봉도 그렇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원래 실무 쪽에 먼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15살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실무가 우선 제가 습득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학교를 들어간 상태고, 학교는 이론이 궁금해서 들어간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무는 그닥 학교 들어와서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어찌를 피드백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은 이론 중심이 아니고 실무 중심이라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답변밖에 항상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한 게 있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학교를 또 들어가니까 학교는 실무가 아니고 이론 중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실무하고 이론하고 이렇게 합쳐서 여기는 패턴 뜰 때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 봉제, 소재, 그 다음에 이런 것들하고의 연관성을 얘기를 안 해주고 패턴을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학교는 이론 중심이 더 많기 때문에 각각 교수님들도 각각 나름대로의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 과목에 한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만약에 패턴을 그린다 그러면은 소재도 얘기를 하고 디자인도 얘기를 하고 패턴도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소재나 이런 것들은 물론 소재는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소재도 실무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물론 학부 때 공부를 다 하기는 하죠. 근데 전공 석박사하고 하면서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공한 거에 대한 거를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하지, 실무하고 패턴하고 이론하고 실무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학교에서 지도하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죠. 같이 얘기해 주는 게.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자면 책이면 되고 실무를 공부하자면 저는 실무는 웬만큼 했었기 때문에 실무를 알고 실무를 알고 이론을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패턴이 만약에 패턴을 이거를 뜬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패턴을 얘를 하나를 뜬다 그러면은 이 바지를 만들 때 소재도 다양하잖아요. 드레이프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빳빳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의 변형에 따라서 소재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같이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새는 것 같아서 집중이 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패턴이라는 거는 소재와 디자인하고 패턴하고 다 연관성이 다 있어요.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패턴 하나만이 아니라 이 패턴이 소재가 다른 거 썼을 때, 그다음에 디자인이 어떻게 변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배울 때 그런 거를 같이 가르쳐 줬으면 제가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또 나왔을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지 하나 하자면 소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소재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얘가 옷이 틀려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거가 듣기 불편해하면 옷을 만들 수 없어요. 사실은 만들어도 그냥 내 옷 하나 요 정도 딱 만들고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입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궁금증에 대한 풀이 해답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저처럼 이렇게 패턴 하나 그리면서 가봉 하나 이렇게 하면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좋으시면 들으시면 되고 그게 싫으시면 뭐 다른 분 거 들으시면 되죠, 사실은. 근데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죠. 자기 옷을 하나 만들어서 입고 말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아마 옷을 계속 만들다 보면 한 옷 만드는 게 중간, 중하 정도? 요 정도만 진행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옷 하나 가지고 소재가 틀린 거에 따라서 옷의 실루엣이 틀려진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기초만 딱 끝나고 혹은 기초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때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 기초는 아니고 조금 이런 거는 사실은 기초죠. 기초는 아니고 특히 패턴 부분에서 그 변형하고 이런 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도 제가 올려주기 때문에 기초를 먼저 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쉬운데 급하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그냥 1부터 10까지 그냥 다 말씀을 드리자니 그거 다 듣고 있자니 짜증이 나고 이걸 내가 왜 들어야 되나. 네, 근데 나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못 느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해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잘 올려가는 거는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지 하나를 가봉을 하는데도 제가 이게 그냥 계속 말하면은 1시간 넘게 아마 패턴 그리는 것처럼 1시간 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봉 하나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하고 가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 때 알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배워야 될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 거 들으세요. 네, 저는 패턴 하나 딱 그리고 패턴 하나 딱 그리면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사실은 이 패턴, 바지 패턴 하나.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패턴 그린 거 1시간 넘게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패턴 이거 하나 그리면서 10분, 15분 그릴 거면 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책 보고 그리시면 돼요. 이거 영상 안 보시고. 그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들은 다 이론하고 실무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도 알아두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영상을 만들면서 꼭 지켜야 될 거가 하나가 그냥 내가 패턴 하나 그리면 그냥 패턴 하나 딱 이거 선 하나 여기 이거 그리시고 몇 센치 들어가서 그리시고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하려면 아마 이 작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려면 책 보고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빠르세요. 똑같잖아요. 그냥 1cm 들어가고 책에도 다 있어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올리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잔소리를 들린다고 하더라도 잔소리도 듣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옷을 만들고 그러실 거면 그냥 하나 잘 해서 내가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지를 얘는 지금 아주 날씬한 바디거든요. 허리둘레가 68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68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사이즈를 받아서 패턴을 드렸더니 패턴 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이즈 하나에도 그냥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 그 두 개만 제가 받았는데도 그 사이즈가 저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특이 체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읽어보면서 진짜 체형들이 많이 다양하게 많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죠. 자, 그래서 우리 기혼 여성들은 보통 보면은 복부가 제일 많이, 하체 부분에는 복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 복부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에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없어요. 그죠? 허리가 없고 복부도 나온 정도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래서 보통 남자 바지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굴곡이 없어요. 여기 옆라인이 여자처럼 이렇게 없습니다. 그거가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이기도 해요. 그 인체가. 그래서 남성들은 여기 앞에 다트를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패턴 뜨는 사람 다 틀려서. 그래서 패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패턴 책에 따라서 쓰는 사람에 따라서 패턴이 다 틀려요. 물론 0.5, 0.3 이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심지어 바지 여기 통 그릴 때 앞판 2cm 작게 뒷판 2cm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 그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게 하네? 저 사람 이상하다 잘못 가르치고 있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그 현장 용어로 시로도라고 하죠. 일도 모르는 사람. 왜 그러냐면 패턴은 답이 없어요. 답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답은 피험자 이 바디에 맞춰서 뜨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맞춰서 옷을 하려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맞는 게 답이에요. 원형도 마찬가지고 그냥 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패턴을 의뢰해서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면은 잘 만드시는 분도 있으시고 잘 안 맞는 분도 손을 조금 대야 되는 분도 있으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체가 다 틀리니까. 근데 제가 떠줄 때는 표준을 근거로 해서 떠드리잖아요. 근데 옷을 입었더니 어깨가 뒤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그 옷이 뒤로 넘어간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표준으로 떠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패턴을 이렇게 패턴 구매를 하시면 패턴을 조금씩 수정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패턴을 구매하시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원형에서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부가 그 원형이 뜨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다트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사람마다 틀려요. 그 원형 이 남성복도 원형하고 그 원형 그리는 사람마다 책을 낸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이 여성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형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석사 논문을 비만 체형 상의 재킷 그 원형을 저도 떴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원형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정도의 그 위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형을 저는 재킷 원형을 했지만 재킷이나 기본 원형이나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기는. 근데 이제 여유분 문제겠죠. 그래서 그 재킷 같은 경우는 기본 원형, 바디 기본 원형에서 여유분을 조금 더 줘야 되겠고, 물론 그런 원형을 내가 내는 그 과정 중에 연구를 해서 이렇게 몇 사람한테 입혀서 이렇게 해서 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피트성이 좋고 피트성이 좋지 않고 이거가 그 원형을 어떻게 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유 문제도 물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작게 들어가기도 하고 피트성이 많으면 다트가 어쨌든 2개든 3개든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다트의 양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의 차이. 그래서 원형이라는 거는 저거 내가 알고 있는 원형이 아니네라고 하기보다 원형이 하도 다양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원형을 또 다 갖고 있어요. 그 브랜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그 원형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게 진짜 진짜 원형인지라는 거에 대한 그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답은 내가 옷을 만들었을 때 다른 걸로 원형이란 이렇게 해서 의복 구성 그 책에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적용 불가능한 말은 아니에요. 원형은 제일 뜨기가 쉬워야 되고 제도하기가 쉬워야 되고 빨리 제도하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로의 변형이 쉬워야 돼요. 그래서 원형은 그게 2개가 저는 제일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적은 사이즈로 빨리 뜨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거로의 변형,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다른 거로의 변형이 쉬운 게 원형이다라고.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그 원형이 어떤 게 원형이구나라는 거가 그 정의가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지도 그렇고 스커트도 그렇고 상의 원형도 그렇고 원형이다 그러면 다른 걸로의 변형이 쉬운 거가 저는 탑인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적은 사이즈로 원형을 빨리 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원형이 제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것도 다른 걸로 변형할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가 그것도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형이라는 거는 다른 걸로 첫 번째 다른 걸로 변형이 쉬운 거 물론 이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적은 사이즈로 빨리 뜰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걸로의 변형이 쉬운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가 일단 없고 밋밋해서 다트가 앞판에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신 분 중에 앞판에 다트가 없으신 분들은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다트를 안 그려드렸어요. 그 대신 뒤에는 그려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나온 곡이지만 뒤쪽은 들어간 곡이거든요.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복부가 아니고 등 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트를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랑 이 엉덩이랑의 차가 별로 없으신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령이 증가를 하게 되면 하체가 부실해지고 상체가 살이 많이 찌고 그 다음에 이 엉덩이가 뾰족한 부분이 나온 부분이 돌출 부분이 없어지면서 밑으로 최대 돌출 부분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엉덩이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제 곡자로 옆선을 그릴 때 문제가 조금 생겨요. 그래서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가 밋밋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허리 1에서 1.5cm 정도 1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그 패턴에 옷을 입으면 맞음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해서 드렸거든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다트가 없기도 하고 1cm에서 1.5cm 넣기도 하고 이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에 차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가 뾰족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허리 둘레선을 너무 많이 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형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 둘레 이거 재실 때 앞에 복부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재셨으면 여기가 여며지지가 않을 거거든요.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사이즈 주실 때 여기 그 복부 나온 부분을 같이 계측을 안 하셨으면 여기가 조여서 안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패턴을 제도하는 사람과 패턴을 계측을 하는 사람이 같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계측을 하는 사람이 패턴을 뜨게 되면 바디를 일단 몸을 보게 되거든요. 만지진 않아도 제도하는 사람은 이걸 금방 알아요. 보기만 해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패턴 제도를 할 때 포함을 시키거든요. 근데 계측자와 패턴을 뜨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제도를 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사이즈만 가지고 그거를 평가를 해서 패턴에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론 사진을 앞, 뒤, 옆을 주시면 훨씬 더 제가 제도하기가 쉽긴 쉽죠.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가 복부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여기가 작아서 이게 여며지지가 않을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트가 하나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 없을 때의 차는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가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돼요. 반대로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가 많으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옷을 살 때는 엉덩이 둘레선을 기준으로 해서 옷을 사게 되고 허리 둘레를 수선을 해서 입으시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얘로 우리가 패턴을 뜰 때 상체와 하체를 나누는 거는 허리둘레선을 기준으로 상체, 하체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체인 경우에는 엉덩이 둘레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얘로 패턴이 떠지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서 패턴을 이 툴 그대로 그리다 보니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에 차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남는 부분이 많게 되죠. 이 남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엉덩이 둘레선에서 웨이스트라인까지가 피트존이기 때문에 피트되게 하려면 다트 양을 많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분류를 해야 되죠. 다트의 양과 다트 양을 얼마 줄 건지, 옆선을 얼마큼 들여 넣을 건지, 너무 많이 들여 넣으면 여기가 나올 텐데 라는 이런 것까지 진행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트 길이도 그 다트 양과 다트 길이가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 스커트하고 바지하고 다트 길이는 똑같은데 앞판은 복부가 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짧은 거고, 뒤로 가면서 복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길어지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나와서 짧고 여기는 없어지면 곳이가 길고, 뒷판은 또 반대죠. 그렇게 해서 이 그 다트 길이도 그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의 차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가 정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삿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지금 얘는 제가 이거를 두 번째 만들어서 입힌 거예요. 왜 그랬냐면 허리둘레선이 지금 그 가봉을 했더니 허리둘레선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바디가, 얘가 지금 표준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디가 제가 엉덩이 둘레를 18, 미드 길이를 26, 25, 24.5 이 정도 엉덩이 둘레로 미드 길이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표준 계산법이 미드 길이가 얘한테는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드 길이를 늘려서 한 번 더 해서 지금 입혀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의도 그렇고 스커트도 그렇고 바지도 마찬가지인데, 상의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말 한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상의 같은 경우도 가슴 둘레, 바스트로 목 너비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진동 깊이가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전체 여기 둘레가 계산이 되고, 둘레는 솔직히 상관은 없죠. 근데 진동 깊이와 목 너비는 가슴 둘레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커트나 바지 같은 경우도 스커트는 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 엉덩이 둘레는 그냥 주어진 사이즈 18에서 19를 그냥 놓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바지는 산 너비가 16분의 힘 마이너스 1.8을 놓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계산식이 책에 있는 거는 아니고, 책에는 그냥 사라는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엉덩이 둘레로, 기본 사이즈 엉덩이 둘레로 계산을 해보니까 16분의 힘 마이너스 1.8을 하니 4가 나오더라 라는 계산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룰을 드린 거고, 그냥 무조건 4 쓰는 것보다 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삿 길이가 제가 얘를 두 번 해서 이 바디 핏이 나온 건데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가봉할 때 이렇게 위로 올려서 약간 이 정도가 이렇게 들어 올려져야지 편해요. 물론 얘가 딱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아무리 원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딱 치받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에서 2 정도는 얘가 이렇게 들어 올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랑이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을 때, 넣어서 이렇게 올렸을 때, 그래서 그 정도의 여유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가 남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가 남으면 산 낸단분이 길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에서 산 낸단분을 만약에 4를 줬다 그러면 거기에서 0.5에서 0.7 정도 줄여줘도 괜찮아요. 그 패턴 그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바지는 진짜 피트성이 딱 맞고 예쁘거든요. 2.8밖에 안 됐어요. 산 낸단분이.
그리고 지금 이 바디의 여유분은 바지 그 바지의 앞판 여기 여유분은 한 판에 0.7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딱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1cm를 줬거든요. 근데 1cm를 줬더니 원형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커요. 물론 느끼는 사람마다 틀리죠. 근데 0.7만 줘도 훌륭하게 이렇게 여며지고 피트성이 너무 예쁜 바지가 나온단 말이죠. 상의랑 스커트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이게 여며지겠나 그랬는데 1 주는데 1 여며지겠냐고 이러는데 0.7만 줘도 충분히 이렇게 여며진다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안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몇 년이 넘었어요. 거의 10년 다 돼가요. 이렇게 0.7만 준 것도.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안 줘도. 근데 문화식 원형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옷 같은 경우도 문화식 원형으로 뜨다 보니 그렇게 떠진 제도가 된 패턴들은 여유분이 많아서 실제로 어떤 분들이 제가 책을 추천을 해줬더니 선생님 이 옷이 여유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여유분이 옷을 좀 크게 입잖아요. 내년까지 입혀야지 그러고 그죠? 그러다 보니 여유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거는 이제 옛날 말이고 요즘은 내려입기도 하지만 옷을 막 몇 년 동안 입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분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주어진 거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때 사람마다 다른 여유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사람과 사람의 생각차가 제일 많은 게 여유분이에요. 제일 틀린 게.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여유분이 이렇게 딱 맞아서 피트성이 딱 좋아서 이거를 원형으로 본다. 근데 어떤 사람은 원형치고는 좀 작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은 다른 걸로 변형할 수 있는 게 원형이거든요. 굳이 여유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딱 맞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형을 할 때 블라우스 얼마, 원피스 얼마, 재킷 얼마, 코트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유분이 얘가 많으면 그 여유분을 내가 많이 놓고 한 여유분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더 복잡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론 그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게 손이 익혀졌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익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유분 없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템별로 다 여유분을 주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여유분이 많이 있는 거다 그러면은 계속 그걸로 써왔으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유분을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패턴을 떠났으면 여기에서 여유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주시면 되는 거고 그건 거죠.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원형이 너무 이렇게 크면 원형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블라우스도 그 여유분을 좀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타이트한 블라우스는 1.5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전체 6cm예요. 적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타이트한 상의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블레이지어 하나 하고 그냥 블라우스를 입으시는 분도 있고 얇은 끈 나시 같은 거 입으시는 분도 있고 여유분이 그닥 필요는 없거든요. 게다가 요즘 옷을 크게 입으시는 분도 있지만 옷을 그냥 타이트하게 조금 등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차인 거예요. 크게 입든 작게 입든 그거는 개인 차인 거고 원형도 나는 여유분이 별로 없는 걸 원형으로 하고 싶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여유분이 많은 걸 원형으로 보고 싶다. 그것도 뭐 오케이 네가 한다는데 뭔 상관이야 그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원형이 이렇게 해서 전체 2.8밖에 안 들어간 원형을 스커트, 바지, 상의 원형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여유분이 많다. 그러면은 그걸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대신 제가 올리는 옷들에는 이렇게 원형이 여유분이 없는 거에서 기본으로 해서 이거를 앞으로는 복사를 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유분을 주는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유분이 더 많은 원형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유분을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남으면 산 낸단분을 여기를 깎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하셔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으면 산 낸단분을 잘라내시고 남지 않으면은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피투존,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피투존이 맞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밑으로는 훅 떨어지는 부분이라 크게 여기 원형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변형 문제예요. 변형. 그래서 밑에 부리를 짧게 할 건지 안 그러면 나팔로 할 건지 통바지로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엉덩이 둘레선 기준으로 밑으로 훅 떨어지는 그 부분이라 여기에선 원형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지금 벨트 연결하실 때 지금 이 라인이 허리 라인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록한 부분이 여기에 있으면 벨트를 달고 가봉을 하게 되면요. 제일 잘록한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이 벨트가. 그러면 약간 작은 듯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여미시고 그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만 맞으면 돼요. 안 그러면 얘를 1에서 1.5cm 정도 크게 달아 놓으시고 하셔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허리 둘레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점점 둘레가 커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허리 둘레선을 기본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얘가 적어도 3은 돼요. 안 돼도 이 벨트를 다르면. 그러다 보니 이게 두께가 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여밀 때 작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고요. 여기 둘레가 여러분들 허리에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며놓고 하시면 되고 그 대신 여기가 잘 맞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그게 너무 싫다. 그래도 나는 그냥 맞게 여기 여며지고 제대로 여며지는 게 좋다. 그러면은 얘를 내면 되죠. 여러분들이 작게 느껴지는 것처럼 만큼 내시면 됩니다. 보통 1에서 1.5cm 정도 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 앞에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트 하나와 두 개 없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엉덩이와 허리 둘레의 차에 따라서 다트가 하나 될지 두 개 될지 아예 없을지 다트의 양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이렇게 보시면 자,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옆에가. 그래서 여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엉덩이 둘레선 기준으로 해서 얘를 살짝 찝으면 됩니다. 지금 얘도 지금 0.7밖에 한쪽에 안 줬는데도 낙낙하게 그래도 딱 맞게 약간 큰 듯한데 괜찮아 이렇게 거든요. 피트성 있게 괜찮아 그 느낌이에요. 이 지금 바디가.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옆에 여기가 입었을 때 튀어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뒤 볼게요. 자, 뒤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뒤에서 체크해야 될 거 하나. 지금 얘는 바디에 너무 이쁘게 너무 잘 맞거든요. 여기도 많은 부분이 남으면 안 돼요. 여기도. 이거 남는 것도 뒷판에 산 낸단분이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남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원형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레깅스는 이거보다 더 딱 맞아야 되고 원단의 신축률에 따라서 레깅스는 4분의 힘 마이너스 얼마 해야지 맞아요. 레깅스는. 그래서 이걸로 레깅스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이 상태로 레깅스 내가 뭐 해서 입을 거야. 그럼 뭐 여러분들이 해서 입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해서 입으시면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밑에 뿔은 줄이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하시면 되고 원래 기본 레깅스는 소재의 신축률에 따라서 줄이게 돼 있어요. 패턴을. 그래서 4분의 힘 마이너스 얼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레깅스로 만드는 원단들이 신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축 늘어나는 드레이프성이 많기 때문에 줄여요. 그렇게. 그래서 레깅스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는
이 벨트를 꼭 다르셔야 되는데 벨트를 다르시고 입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남는다. 여기 이 부분이 보통은 여기서 남아요. 여기가 이렇게 접히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핀을 이렇게 꼽아서 얘를 제가 조금 냈더니 여기도 조금 남네요. 얘를 이렇게 핀을 꼽아서 이 뒷판에 여기 올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치시면 되세요. 그 대신 옆에는 문제가 없으면 안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는지 안 남는지 보시고 핀으로 이렇게 꼽아 놓으신 다음에 얘를 꼽은 사이즈를 다 줄이시면 안 되고 3분의 2만 줄이세요. 다 줄이시면 문제가 조금 생겨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핀을 꽂았을 때의 그 양과 줄였을 때 그 양을 똑같이 하면 왜 그게 틀려지는지는 아직 저도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석사 때 그 다른 그 의복구성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그런 게 있더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얘도 여기를 약간 찝으니까 좀 더 낫네요. 제가 여기를 좀 올렸거든요. 이거 2차 변형할 때 2차 수정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남는지 확인하시고 이거 찝으니까 훨씬 낫네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여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체형보다. 그래서 여기 다트를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줄여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위는 말고 여기가 조금 바디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다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입어보시고 괜찮은지 확인을 좀 하셔서 여기가 울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찝어서 울지 않게 다 찝어서 펴서 놓으시고 얘를 어디서 줄여야 될 건지 여기 다트 여기에서만 줄일지 안 그러면 양쪽 다 줄여줄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뒷판은 체크할 때 요거 꼭 체크하시고 이거는 벨트를 달지 않으면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라 벨트를 가봉할 때는 스커트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벨트를 꼭 이 벨트 심지 꼭 다루셔야 됩니다. 벨트 심지가 없다 그러면은 광목을 2번 접어서 여기에다가 일자로 잘라서 2번 접어서 여기에다 대고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거 벨트 없이 가봉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꼭 하세요. 그래야지 미디 길이를 비롯해서 여기 남는 거 앞에 그 다트 부분 체크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남는 부분 이런 거. 그래서 벨트 없이 가봉하시지 말라는 거 꼭 한번 더 당부 드릴게요. 네, 그래서 바지 체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패턴은 얘한테 맞춰서 패턴을 다시 떠서 제가 얘한테 맞게 지금 다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거는 사이즈는 얘하고 틀려요.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상관없으시고 왜 그러냐면 바디가 얘밖에 없어서 근데 기본 제가 패턴 뜬 거랑 얘랑 사이즈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제가 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피트존만 잘 맞는지 확인을 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2번이든 3번이든 가봉을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 바지 길이에 대한 거는 길이는 늘리면 되고 줄이면 되고 해요. 그래서 피트존은 여기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의 피트존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미들 길이 남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남는 거 뒤에 남는 거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미들 길이 놓으실 때 힙둘레가 크신 분들은 4분의 힙 더하기 2cm가 원래 룰이에요. 사용되는 룰인데 엉덩이 둘레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얼마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4분의 힙 더하기 2 마이너스 얼마를 다 해드렸어요. 엉덩이 크신 분들은. 안 크신 분들은 그냥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허벅지에 살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를 크게 입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여기에 살도 있지만 허리가 작으신 분들도 있고 다 여기랑 기본 사이즈인데 여기만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엉덩이 둘레에서는 기본으로 해서 옷을 사서 줄여 입고 늘려 입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가 조금 크게 입으셔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뜨는 패턴은 2D 패턴이고 우리는 3D거든요. 우리 인체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딱 맞게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최대한의 오차를 줄여서 내 몸에 맞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찾으면 모두 다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표준 체형에서 진짜 여기저기 너무 많은 부분들을 손을 대야 되고 표준 체형하고 많이 틀리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한두 군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한두 군데 정도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예쁘게 해서 입으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복부 나온 거, 그 다음에 허벅지 나오신 분들, 주의해야 될 분들 있으시고, 그리고 그 원형 하실 때 벨트 꼭 달아서 보시고, 뒤에 남는지 보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엉덩이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케이스가 오리 엉덩이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엉덩이가 그 분들의 특성이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서 많이 돌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들어갔다는 거. 여기 뒷부분이 쏙 들어가 있어서 다트 양이 많고 다트 길이도 밑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혹시 내가 오리 엉덩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도 같이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지 원형 가붕한 거는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패턴 꼭 2번, 3번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